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생각의 방식 자체를 낯설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 지식, 과학, 진리 같은 것들이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푸코는 처음부터 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생각의 틀은 사실 인간 보편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무엇이 참인가를 묻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코는 왜 어떤 시대에는 특정한 말과 개념이 너무도 당연한데 다른 시대에는 같은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개인의 지능이나 철학자의 천재성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한 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즉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놓는 깊은 구조에 주목합니다. 푸코는 이 구조를 에피스테메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테메란 한 시대의 지식을 떠받치고 있는 바닥과 같은 것으로 그 위에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말하지만 정작 그 바닥 자체는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를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세계를 신이 만든 질서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자연, 인간, 언어, 사회는 모두 신의 계획 안에 있었고 사물 하나하나에는 신이 부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학문은 관찰보다는 해석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동물이 어떤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닮음과 유사성은 지식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였습니다. 이 시기의 말과 사물은 신비로운 의미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었고 언어는 세계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근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세계를 상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히 구분하고 정리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식물과 동물은 외형과 특징에 따라 분류되고 언어는 문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분석되며 부와 재화는 교환과 생산의 질서로 설명됩니다. 푸코는 이 시기를 고전주의 시대라고 부르며 이 시대의 핵심은 질서와 분류라고 설명합니다. 세계는 더 이상 신비로운 텍스트가 아니라 투명하게 배열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말은 사물을 정확히 지시해야 했고 지식은 명확성과 체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이르면 또 한 번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간이 지식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인간이 지식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거나 자연 질서 속의 하나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인간은 동시에 아는 주체이자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하고 인간의 노동은 경제학이 되고 인간의 생명은 생물학이 되며 인간의 언어는 언어학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문 구성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푸코는 바로 이 당연함을 문제 삼습니다. 푸코가 보기에 인간이 모든 지식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결코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도발적인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마치 바닷가 모래 위에 그려진 얼굴처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이 태어났다면 언젠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도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과 사물에서 푸코가 특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주제는 말과 사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말이 사물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코는 말과 사물의 관계가 시대마다 전혀 달랐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말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믿었고 어떤 시대에는 말이 사물을 정리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말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푸코가 친절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 인간, 진리라는 단어들이 더 이상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코는 바로 이 불편함 속에서 사유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의 생각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과 사물은 과거의 지식을 정리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를 낯설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알고 이해한다고 믿는 모든 것 뒤에는 특정한 시대의 규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세상이 더 명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푸코는 그 흔들림이야말로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 어떤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과 사물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사유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